현재 전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확산이 악화되면서 3차 세계대전의 상황을 겪고 있는데, 특히 유럽의 경우 지난 3월 코로나19 1차 유행 사태로 정점을 찍은 후 최근 들어 전보다 더 악화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는 지난 18일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의 권준욱 부본부장이 방대본 정례 브리핑을 통해 언급한 것으로 유럽의 심각한 현 상황을 강조했죠. 실제로 유럽 53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간 집계 자료에 의하면 최근 몇 주간 유럽에 위치한 절반 이상의 국가에서 신규 확진자가 10% 이상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죠.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실시간 통계 사이트 월드미터를 통해 지난 21일 기준으로 잠깐 살펴보자면, 먼저 독일의 경우 코로나19 총 확진자 수가 27만 2,308명으로 최근 2,000명대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보고된 바 있을 정도로 코로나19 사태가 재확산되는 양상이 뚜렷하게 관찰되면서, 오는 10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한국 독일 통일자문위원회 회의 역시 취소해야 하는 것이 현재 독일의 상황이죠. 최근 브렉시트와 관련해 또다시 논란이 불거진 영국의 경우 코로나19 총 확진자 수는 39만 358명,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독일의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한데 최근 4,000명대를 기록하면서 1차 유행이었던 4월과 5월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영국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영국 내에서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확산을 막고자 다시 봉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현지에서는 이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는 AP통신과 로이터통신의 보도가 있었죠. 한편 프랑스에서는 공공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증상이 없어도, 확진자와의 접촉이 없어도, 그리고 의사의 처방 없이도 누구나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문제는 공급에 비해 검사 수요가 터무니없이 많다 보니 신청을 해도 실제로 검사를 받기까지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 신속성이 떨어지죠. 이러한 프랑스의 경우 총 확진자는 44만 2,194명, 앞서 언급한 독일과 영국에 비해 프랑스는 최근 상황이 매우 심각해 일일 신규 확진자가 무려 13,000명대로 보고되고 있는 상황으로,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점점 경제난을 겪는 기간이 길어지자 또다시 현지 시민들이 노란 조끼를 입고 거리에 나와 시위를 벌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들은 현재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정책에 강하게 항의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상원과 하원의 의원 수를 36% 줄이는 개헌안에 대해 찬성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이탈리아의 경우 총 확진자가 29만 6,569명, 일일 신규 확진자는 독일과 비슷하게 1,000명 후반대로 나타나 프랑스보다는 덜 심하지만 여전히 재확산을 우려하고 있죠. 그동안 유럽 내에서는 코로나19 대응 면에서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이탈리아에서 최근 다시 감염 확산이 악화된 상황을 두고 이탈리아 정부는 여름 휴가를 즐긴 젊은 층들로 인한 지역사회 내 2차 감염을 재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해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들어 코로나19 사태의 감염 확산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유럽의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경우 확산 추세가 상당히 감소해 다시 학교도 개학하는 등 유럽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오히려 3차 세계대전 상황의 유럽에 한국이 영향력을 키우고 있어 화제를 모았죠. 특히 영국에서는 한국의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이 지난 8월에 발매했던 신곡이자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서 한국 대중음악 역사상 최초로 1위를 한 곡이죠. 다이너마이트가 영국의 오피셜 싱글 차트에서 무려 3위로 시작해 2주차에 13위, 3주차에 18위, 그리고 현재는 21위에 오르는 등 벌써 한 달째 상위권의 그 이름을 유지하며 영국 내에서 K-팝을 통한 민간 특급 외교로 한국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에서는 K-팝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업들 또한 적극적으로 영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최근 사례로 전 세계 최대 규모인 영국의 해상풍력 시장을 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상풍력의 경우 바다의 표면 또는 해저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위에 풍력 발전기를 세워 바람의 힘을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한국에서도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과 함께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며 집중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 사업 중 하나죠. 이처럼 새로운 수익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해상풍력 분야에서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과 함께 한국의 철강 빅4 기업으로 손꼽히는 세아제강지주가 이번에 영국의 항만 개발 운영업체인 에이블 UK와 해양풍력 사업과 관련해 MOU를 체결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세아제강지주가 영국 험버강 남쪽에 위치한 에이블 해양에너지파크에 해양풍력 발전의 기초 구조물에 해당하는 모노파일 공장을 짓는 것을 담고 있는데, 여기서 놀라운
중요한 것은 세아제강 지주가 지을 모노파일 공장이 영국의 유일한 모노파일 제조기지라는 것이죠. 에이블 UK의 피터 스탬펀슨 회장은 현지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해상풍력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영국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국책 사업인 만큼 이번에 세아제강 지주와 체결한 모노파일 공장 건설 업무 협약은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다 라며 이번 사업에 있어 한국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에 이어 독일의 경우 베를린 자유대의 한국학과를 예로 들 수 있죠. 이화여대에서 정치외교학과를 전공하고 독일로 유학을 떠나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은 이은정 박사는 지난 2008년 베를린 자유대에 처음 한국학과가 생겨나면서 교수로 부임했는데 그 당시에는 학생도 전혀 없었고 교직원은 단 3명뿐인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 교수는 맨땅에 헤딩하는 듯한 심정으로 어학 과정부터 하나하나 만들며 한국학과를 키워나갔고 K-팝, K-드라마, 한식 등의 한국 문화 열풍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현재는 학생이 약 350여 명, 전임 교원은 12명으로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독일 학생들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으로 가려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졌죠. 한편 프랑스에서도 최근 한국과 관련해 엄청난 MOU 소식이 보도됐죠. 이는 미국의 보잉과 함께 탑2의 글로벌 항공기 제작 기업이자 방위산업체인 유럽의 에어버스사에서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협의해 헬리콥터 생산 라인을 2021년까지 한국으로 이전한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지난 18일 한국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의하면 김상도 한국정책실장과 유럽항공안전청의 패트릭 키 청장이 함께 화상회의를 가졌고 프랑스 마르세유에 위치한 에어버스사의 헬리콥터 생산 라인을 한국 경상남도 사천으로 이전하고 원활하게 양산할 수 있도록 업무 협약을 맺었죠. 또한 유럽항공안전청에서는 국토부에서 제시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에 큰 관심을 기울이며 특히 드론 분야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항공기술, 안전 분야에서 한국의 국제 위상이 제고되는 계기가 됐죠. 친환경 산업의 일환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제도인 태양광 모듈 탄소 인증제에서 업계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1등급을 획득한 한국기업 하나큐셀의 경우 탄소 인증제가 활발히 실시되고 있는 유럽 시장을 공략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10년 전부터 이미 탄소 발자국이라 불리는 인증 제도를 실시하면서 기업들의 저탄소 태양광 모듈 사용을 유도해 왔는데 바로 하나큐셀이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프랑스의 탄소 배출량과 관련된 인증을 획득해 프랑스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기업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유용한 제품들이 유럽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계약 요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전남 광양시의 신금공단에 위치한 지역 중소기업인 SKD 하이테크의 경우 자체적으로 개발한 지하철 안전장치 스크린도어를 유럽의 불가리아에 수출하는 데 성공해 주변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죠. 이번에 SKD 하이테크에서 개발해 수출한 스크린도어의 경우 전원이 차단되거나 화재 발생 등의 비상사태의 경우 탈출 가능하도록 스크린도어가 열리는데 기존의 것과 같이 좌우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상하로 열리고 열차의 정차 위치, 문의 수, 열차의 길이와 같은 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쉽게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불가리아와의 수출 계약 외에도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 15개국에서 해당 한국 중소기업에 계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재 유럽에서는 코로나19 사태의 확산과 마주하며 비대면 트렌드가 깊게 자리 잡기 시작하는 상황 속에서 프랑스, 스위스, 독일, 영국, 스웨덴,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 8개국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내정했다. 새로 만들어진 보건복지부 2차관에는 강도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발탁하고 여성가족부 차관에는 김경선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내정했다. 정신임 청장은 서울대 의학과 출신으로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 긴급상황센터장 등을 지낸 뒤 코로나19 방역을 지휘하고 있다. 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런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이던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질병관리본부를 찾아 당시 질병예방센터장이었던 정 청장의 보고를 받은 뒤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강도태 신임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을 거쳤다. 정 청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질병관리본부장에 올랐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노영노동부 여성고용과장, 청년여성고용정책관, 고령
감사회 인력정책관 등을 지냈다. 강 차관은 보건 분야를 전담한다. 여기에다 물처럼 등장하는 레퍼토리는 평등이 체중국가이기 때문에 부총장이 나오면 안 되니 정은경 본부장이 승진해서 총장 자리에 앉게 되면 중국의 입김이 더 생긴다는 것입니다. 상태는 군의 너구리 주총장을 불지하는 이유로 신중국 성향을 예로 들었습니다. 테드 로스 총장이 중국의 말을 잘 들어 이번 팬데믹을 악화시키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는데 한국은 신중 국가이므로 러블리 주총장이 한국에서 나오면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이를 일본에서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그는 미국과 관계가 좋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와조가 중국의 꼭두각시라며 후해서 탈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을 속국으로 보는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W2조가 몰락한다는 것입니다. 32년 전에 와출 통장을 배출했던 일본이므로 가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은 의료보험을 비롯해서 각종 보건의료 분야에서 우수한 데 주니 한국이 초기에 방역을 잘 했다고 해서요 블레이즈 총장을 혼났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태는 G7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일본이므로 한국을 애초에 경계해야 하며 관련 선진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어 한국에서 누가 못 나오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그리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번 팬데믹 사태에서 가장 잘한 나라로 한국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집에 겁을 먹으며 연기하는 것입니다. 굳이 언론사를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한국은 주목을 받았으며 이런 나라에서 총장이 나온다. 일별 큰 이변이 없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중심에서 진두지휘한 전경 본부장이 국민들의 막대한 지지를 등에 업고 WHO 총장에 나서게 되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응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체에서도 한국에서 진행되는 코로나19 관련 연구를 참가하고 싶다며 일찌감치 한국의 방역 성과를 높게 평가한 바 있습니다. 와시오는 한국의 방역을 세계적 표준으로 만드는 데 참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정은경 사령관이 있는 것이죠. 반면 그 가운데 일본의 방역 지침이나 성과는 거의 언급되지 않아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섣불리 방역을 완화하게 된다면 2차 대유행을 맞게 된다고 연구하게 됐습니다. 또한 현재의 포페도로 총장이 극장 대응 미중국과의 관계 등으로 적지 않게 욕을 먹은 반면에 조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전 세계 언론이 SNS도 하지 않고 자화자찬도 없는 겸손한 수장이라며 극찬한 바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와조 총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차기 총장만큼은 검증된 실력파가 앉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어 가장 적격인 인물로도 손색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은 3차 감염 여파를 잠재우며 다시 100명대로 감소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일본은 내심 가까운 한국도 일본처럼 확진자 폭발에서 혼란스러운 국면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으나 역시나 전경 본부장은 이쪽 뭐단계 격상 철저한 정치를 통해 어려운 3차 확산도 잡아내고 있다는 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일본 결국에는 한국과 같이 제대로 된 질병본부의 사령탑을 부러워한다는 정황이 보이나 당시 일본이 개입한 한국이 질병관리본부가 이번 코로나 사태의 맹활약을 통해서 처음으로 신경이 결정됐다. 일본 감염관리연구소 등이 비대할 때에 예산도 집행하며 관련 인력도 한국이 훨씬 많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일본은 코로나가 참고 난지 수개월이 지난 7월경에 자민당에서 즐거운 감당할 정부 조직을 만들자고 제안했고 뒤늦게나마 관련 사안에 대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웃나라 한국의 질병본부를 보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주장이 되면 그 아래에서 일본이 다른 곳을 견디지 못해서 인지 일본은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이 국제 무대의 수장 자리에 진출하는 것을 다양하게 방해하는 모습이 나오면 앞으로 총정에 입후보하게 될 한국이 일본과 어떠한 경쟁을 하게 될지도 기초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질병관리본부의 영웅으로 불리운 전경 본부장을 비롯한 관련 보도가 쏟아집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12일부터 질병 원리적으로 습격해가면 현대인 총괄기관으로서 위상이 높아집니다. 정원도 기존 대비 42% 순종하며 1476명 규모로 퍼지는 등 대폭 정비된 모습인데요. 그 이유는 정부가 6월 발표한 당초 개편하는 즐거운 관리청의 연구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며 정원을 대폭 축소했지만 승격이 아니는 논란이 일었으나 이번 재개정안은 즐거운 관리청 정원을 크게 늘렸습니다. 특히 전체 시도의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데 최근 의사 파업 등으로 드러난 사실 중에 하나는 지방의 의혹에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으로 이번 기회에 관련 한 명이 보충되어서 앞으로 질병 관련한 업무에 숨통이 트이는 국면으로 전환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다방면에서 들려온 것입니다. 응시 악화된 국민 여론의 문제인데 대통령까지 나서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름 코로나19장 교화 및 앞으로 이런 전세계적 갈맥이 생길 때를 비롯 각종 질병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국 코로나19의 상징적 인물이 승진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전 세계의 각종 언론을 특히 일본에서도 관련한 보도가 송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